술도가 마당. 하루를 마감하는 늦은 저녁. 비릿한 술 냄새와 퀴퀴한 비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고자동은 발을 비틀거리며 술병을 들이켰다. 광숙은 대충 마당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천수, 흥수, 범수도 저마다 뒷정리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강수는 막걸리통을 나르다 말고 조금 웃으며 고자동에게 다가갔다. 공장장님, 그만 좀 드세요. 취하셨어요. 하지만 고자동은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외쳤다. 오강수, 내 친엄마가 누군지 아냐? 그 장미애야, 그 여자. 한순간 술도가 마당이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강수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다. 장미애? 그 이름은 술도가 사람들에게 있어 금기와도 같았다. 한때 술도가를 무너뜨릴 뻔했던 사람. 독고탁과 함께 사라졌던 사람. 그런데 그 장미애가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거짓말이야. 강수는 힘겹게 목소리를 짜냈다. 고작 취중 헛소리 하나 믿냐고. 농담 그만해요, 공장장님. 그러나 고자동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나는 거짓말 같은 거 못해. 내가 갓난쟁이였을 때 그 여자 품에 안겨 울던 거 똑똑히 봤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술도가 식구들도 놀라는 눈치였다. 범수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수는 울부짖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술도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광숙이 그를 부르며 쫓아갔지만 강수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어둠 속을 내달리며 강수는 울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친동생처럼 아껴준 형들. 그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걸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이었다. 나는 진짜 독수리 술도가 식구가 아니었어. 마치 과거의 자신, 그리고 가짜로 꾸며진 삶을 벗어나기라도 하듯이. 한편 광숙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빗속을 뛰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누구도 이 부서진 막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술도가는 침묵에 잠겼다. 비는 계속 내렸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이 집을 가득 메웠다. 광숙은 문 앞에 앉아 비를 맞으며 멀리 사라진 강수를 기다렸다. 비가 그쳤다. 하지만 술도가 안에 들이운 먹구름은 여전히 짙었다. 오광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광숙은 새벽까지 술도가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굶진 않았을까? 쉴 새 없이 걱정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였다. 조용히 걸어오는 발소리.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한 남자가 다가왔다. 한동석. 술도가에 별일이 생겼다면서. 그는 허름한 술도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광숙을 향해 다가왔다. 광숙씨.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 광숙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에는 따끈한 국밥 포장지가 들려 있었다. 밥 먹어야죠. 광숙은 웃었다. 비에 젖은 얼굴로 엉망이 된 몰골로. 그래도 어쩐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조금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술도가 부엌 한켠. 둘은 마주 앉아 국밥을 나눴다. 광숙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다. 그동안 쌓인 허기와 피로가 한 번에 몰려온 듯했다. 형수라서, 가족이라서 당연히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국밥 국물에 섞인 광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가끔 진짜 그냥 나로 살고 싶더라고요. 한동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누군가가 내 등을 토닥여주길 바라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광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울컥하는 감정이 목을 대를 막았다. 그 순간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광숙의 손을 덮었다. 그렇게 하세요. 그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기대도 되고 토닥여도 되고 서툴러도 괜찮고. 한동석은 미소 지었다. 내 앞에서는 광숙씨 마음대로 해요. 광숙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광숙의 외로움을 덮이는 온도였다. 그날 밤 술도가 뒷마당. 한동석은 광숙을 데리고 조용한 자리를 찾았다. 별 보러 가실래요? 별은 서울에도 없어요. 술도가 하늘은 좀 다르겠죠. 둘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희미하지만 별이 반짝였다. 광숙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제일 밝은 별, 북극성이에요. 몰랐어요.
그냥 가장 밝으니까 내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숙은 소리 없이 웃었다. 사실 그동안 어디서 길을 잃어도 저 별만 보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한동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길을 잃어도 내가 찾으러 갈게요. 잠깐의 침묵. 밤바람이 둘 사이를 스쳐갔다. 광숙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설렘, 두려움, 기대.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잡을래요? 광숙은 멈칫했다. 한동석 씨. 나는 지금 너무 많이 부서진 사람이에요. 알아요. 너무 많이 망가져서 다시 사랑 같은 거 시작할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광숙 씨가 어디까지 망가졌든 거기까지 가서 안을 수 있어요. 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그쵸? 동석도 따라 웃었다. 이상한 남자가 이상한 여자 좋아하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닌가요? 결국 광숙은 한동석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살짝 스쳐 지나갔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이 순간을 위해 이 오랜 시간을 견뎌온 거라는 걸. 그리고 다음날 술도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형수, 뭔가 표정 좋아졌는데? 흥수가 수군거렸고 설마 남자 생긴 거 아니야? 광숙은 헛기침을 했다. 됐거든. 다들 일이나 해. 그러나 얼굴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형제들은 희죽거리며 광숙을 놀렸다. 그녀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그 이상으로 마음 한켠이 따뜻했다. 언젠가 사랑 같은 거 다시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이상한 남자 덕분에 광숙은 다시 한 발짝을 내딛고 있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며칠 뒤 광숙은 술도가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경매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2주 후 법원 경매에 넘어갑니다. 딱딱한 목소리의 은행 담당자. 광숙은 수화기를 들고 굳어버렸다. 2주. 지금 술도가의 상황으로는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막걸리 매출은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었지만 쌀벌레 사건 이후 망가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광숙은 책상 위에 머리를 떨구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광숙은 오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천수, 흥수, 범수 그리고 돌아온 광숙까지. 다들 굳은 얼굴로 그녀 앞에 앉았다. 형수 무슨 일이에요? 광수가 물었다. 광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술도가 경매에 넘어가. 순간 모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버텼는데 이렇게 끝난다고? 천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범수는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강수는 조용히 광숙을 바라봤다. 광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빚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자도 못 막아. 순간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형수. 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포기할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강수의 눈빛은 단단했다. 광숙은 힘주어 말했다. 포기 안 해. 그날 밤 술도가 회의가 열렸다. 우선 경매를 연기시켜야 해. 범수가 서류를 펼쳤다. 경매 연기 신청을 내고 추심금지 가처분도 걸 수 있어. 그거 시간 끄는 거 아니야? 흥수가 물었다. 시간이라도 벌어야지. 범수가 단호히 말했다. 그 사이 돈 마련해야 돼. 장광주 막걸리 런칭 행사. 지역 축제랑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럼 대박 행사 한번 해봅시다. 흥수는 예전 댄스 실력을 총동원해 장광주 막걸리 댄스 이벤트를 준비했다. 천수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 범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 동문들을 모아 SNS 홍보전을 시작했다. 장광주 막걸리 런칭 축제 당일 술도가 마당에 사람들이 북적였다.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고 아줌마들은 막걸리 시음 코너 앞에 줄을 섰다. 흥수는 무대 위에서 신나게 춤을 췄고 천수는 막걸리 시음 부스를 돌며 손님들을 맞았다. 광숙은 진땀을 흘리며 장광주 막걸리를 직접 따라주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왔다. 한동석이었다. 그는 잠시 광숙을 바라보다 가만히 말했다. 이런 집 꼭 살아남아야 해요. 광숙은 웃었다. 꼭 살아남을게요.
둘은 짧게 눈을 맞췄다. 축제는 대성공이었다. 당일 매출만 해도 평소 한 달치 매출을 뛰어넘었다. 게다가 SNS를 통해 장광주 막걸리가 핫한 지역 브랜드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은행은 여전히 차가웠고 독고탁은 여전히 술도가를 노리고 있었다. 광숙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마당 한복판에 섰다. 이 순간 술도가를 둘러싼 모든 어둠이 몰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서로를 믿고 버텨줄 가족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광숙은 싸울 힘을 얻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